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수원과 수투의 해설 강의를 선생님이 바로 찍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를 듣는 친구들은 뭐 예비 고3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원 수투 앞에 영상부터 먼저 보고 오세요. 수원 수투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공부할지 전략을 세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확률과 통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28번 주요 문항만 살펴볼 거야. 28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x랑 y가, 일단 문제부터 읽어볼게. x, y가 이렇게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네. 즉 조건 가랑 조건 나를 만족시켜야 된대. 그러면 일단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조건 가를 봤더니 fx가 루트 x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면 일단 x가 될 수 있는 게 1, 2, 3, 4, 5니까 f1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F2는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어차피 될 수 있는 것은 1, 2, 3, 4니까 루트 2는 1.414.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F3도 마찬가지야. 3도 루트 3은 1.732 블라블라니까 어차피 얘도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F3도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자, F4는 얼마야? 4 집어넣으면 2니까 F4도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좋아요. 자, 그럼 이제 F5 한번 봅시다. F5는 뭐야? 루트 5는 2보다 크니까, 그리고 3보단 작으니까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조건 가를 토대로 이렇게 얻어냈는데, 지역의 원소의 개수는 일단 3개를 만족하도록 함수의 개수를 잡아보래. 그러면 봐봐. x 함수 잡아봅시다.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잡고 함수 보내자. f. 그죠? 그 다음 y. 여기는 원소가 1, 2, 3, 4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봐봐. F2는 2보다 크거나 같고, F3도 2보다 크거나 같고, F4도 2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모두 1을 가질 수가 없어, 지역으로. 그 다음 F5도 마찬가지로 1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F1은 1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F1을 뭔가 기준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우리한테는 케이스 분류하기 좀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왜냐하면 F1이 1인 경우랑 1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F1이 1인 경우에는 여기선 치역의 원소의 개수 2개만 뽑으면 되고, F1이 1보다 크거나 같다면 1은 어차피 생각 안 해도 되니까 2, 3, 4 중에서 3개만 뽑으면 2, 3, 4 다 들어가겠네.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따라서 케이스 분류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F1이 1인 경우와, 두 번째로 F1이 1보다 큰 게 아니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로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랬을 때 봐봐. F1이 1이라면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2, 3, 4, 5는 1 가질 수 없어요. 2, 3, 4 중에서 가져야 되는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했으니 요 3개 중에서 반드시 몇 개? 2개만 우리가 체크해주면 되겠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2개를 뭘로 할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2개가 뭐 있냐면 2, 3을 뽑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2개를 2, 4를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3, 4를 뽑을 수도 있잖아. 근데 봐봐. F5는 3 이상이에요. F2, F3, F4는 다 같은 조건이야. 근데 F5는 다른 조건이잖아. 그럼 얘를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겠지. F5는 2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러면 2, 3을 뽑는 경우랑 2, 4를 뽑는 경우는 F5가 무조건 3이나 아니면 4로 확실히 정해지지, 노선이. 근데 3, 4를 뽑는 경우는 F5가 얘로 갈 수도 있고 얘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노선이 안 정해지고 얘는 노선이 정해지는 경우니까 이 두 개는 같은 케이스라는 건 이해되죠? 얘는 다른 케이스니까 여기서 또 케이스 분류를 해보자는 거야. 어떻게? 요 케이스랑 요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요 경우는 어차피 둘이 같은 경우니까 그냥 2로 곱해주자. 그리고 하나의 사건만 계산을 해주자. 어떻게? 5가
3으로 갈 수밖에 없지. 2로는 못 가니까. 그럼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한 경우로 보자는 거야. 괜찮니? 5는 무조건 3으로 가야 돼. 2로 못 가요. 요 조건 때문에. 자, 그러면 2, 3, 4가 1은 일단 못 가고 2나 아니면 3으로 가면 되겠지. 그러면 2, 3, 4가 2나 아니면 3으로 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총 2의 세제곱까지가 있는데 만약에 2, 3, 4가 다 어디로 몰리면 요 3으로 다 몰려버리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아니라 2개가 돼버리니까 그 경우는 빼줘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끝. 그러면 요 경우까지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거 곱하기 2를 했으니까 이제 요 경우를 한번 따져봅시다. 두 번째로 3 아니면 4로 가는 경우. 그러면 이번에는 요 경우 요렇게 케이스를 요렇게 3, 4 그리고 요렇게 치역의 원소가 1, 3, 4인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 5의 원소가 F5가 3으로 갈지 4로 갈지 안 정해지는 상황이야. 그럼 이제는 똑같은 경우 아니야? 2, 3, 4, 5가 어차피 둘 다 이 넷 다 3 아니면 4로 가야 되니까. 그죠? 얘는 몇 가지? 두 가지 있겠죠? 얼마? 2의 4제곱. 자, 그런데 이 2, 3, 4, 5라는 원소가 만약에 3으로 다 몰리는 경우, 만약에 이렇게 다 몰리게 되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3으로 다 몰리는 경우도 빼줘야 되고 4로 다 몰릴 수도 있지. 그러면 두 가지를 빼줘야 되겠네. 케이스 나눴죠? 자, 케이스 분류한 거는 뭐? 합의 법칙. 2를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러니 7, 2, 14, 16 빼기 2는 14, 14 더하기 14는 얼마? 28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첫 번째 경우는 뭐가 되겠다? 28가지가 나오겠다. 함수의 개수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봅시다. F1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자, 얘도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 X 1, 2, 3, 4, 5. 자, Y 1, 2, 3, 4. 자,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F1이 2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적어도 1은 누구든 갈 수가 없어요. F1도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러면 2, 3, 4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딱 정해져 버리네요. 이렇게. 맞아?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2, 3, 4로 가면 될 건데 문제는 뭐야? 이 5 때문이야. 5라는 친구가 3 아니면 4로밖에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부터 먼저 정해주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괜찮으니까 5부터 먼저 정해줘 봅시다. 5가 갈 수 있는 게 3 아니면 4니까 일단 두 가지 잡아볼게요. 괜찮지? 자, 그럼 5가 예를 들어서 3한테 갔다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1, 2, 3, 4가 갈 수 있는 게 2, 3, 4 요 세 가지 있으니까 각각 세 가지니까 얼마? 3의 4제곱. 3의 4제곱까지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를 제외시켜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1, 2, 3, 4가 다 3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안 되니까 3으로 다 몰리는 경우는 빼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 하나로 다 몰리는 경우는 이미 했고 2개로 몰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2, 3으로 몰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4를 제외하고 2, 3, 4가 다 치역의 원소가 돼야 되는데 2, 3으로 몰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떻게? 3, 4로 몰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차피 2, 3으로 몰리나 3, 4로 몰리나 경우는 똑같으니까 2를 곱해주자. 이렇게 곱해주자. 그리고 3, 4로 몰리는 요 경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3, 4로 몰리는 요 경우만. 그럼 어떻게 되겠어? 1, 2, 3, 4가 3 아니면 4로 가야 되니까 얼마? 2의 4제곱이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3, 4로 몰린다고 했을 때 만약에 3으로만 다 몰릴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는 없애줘야 되니까. 왜? 3, 4 치역의 원소가 3, 4인 경우를 우리가 따지고 싶은 거니까 2의 4제곱에서 1을 빼줘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아까 3으로 몰리는 경우는 이미 여기서 계산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빼주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따라서 15 곱하기 30, 31, 81 빼면 50. 50 곱하기 2는 얼마? 100.
따라서 케이스 분류했으니까 합의 법칙에 의해서 28과 100을 더하면 얼마? 128이 바로 답이 되겠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우리 넘어가서 29번 문제, 30번 문제 이 순으로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9번은 통계 파트다, 그죠? 통계 파트는 원래 문제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건 아까처럼 확률 문제 아니면 경우의 수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지 통계는 그냥 쭉 풀면 됩니다. 그냥 개념대로 풀자. 자, 한번 볼게. 문제를 읽어보니까 두 연속 확률 변수 x와 y가 갖는 범위는 x는 0에서 6, y도 0에서 6이래 똑같이. 그리고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y는 fx고 확률 변수 y의 확률 밀도 함수는 gx래. 그랬을 때 fx랑 gx의 합이 k로 일정하대요. 그러면 질문이 뭐야? 확률을 구하래. 확률 변수 y가 6k보다 크거나 같고 15k보다 작거나 같은 이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보세요. y에 대한 확률을 내가 구하려면 y의 확률 밀도 함수가 즉 gx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러면 이걸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gx가 나와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gx는 뭐다? 마이너스 fx 더하기 k다. 그죠? 근데 우리가 fx에 대한 식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gx를 만들어내야 되겠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뭔가 gx의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어. 그냥 바로 조건 찾아봅시다. k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왜? 확률 밀도 함수는 둘러싸인 넓이가 항상 얼마? 1. 왜? 확률의 합은 1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 이 사실을 토대로 0에서부터 어디까지? 6까지 확률 밀도 함수 gx의 적분값이 뭐여야 돼? 1이어야 돼. 근데 그게 뭐래? 마이너스 fx 플러스 k래요. 요게 얼마여야 돼? 1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봐봐. 어차피 fx는 요거 전체 확률 합이 1이니까 요 전체 넓이는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로 튀어나오게 될 것이고 k는 0에서부터 6까지니까 적분하면 6k잖아. 그리고 이게 1이래. 따라서 k는 얼마? 3분의 1이래. 아주 깔끔하게 나오죠. 그러면 k가 3분의 1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값이 2가 될 거고 얘는 5가 될 거야. 따라서 질문이 뭘로 바뀌어? 확률 변수 y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세요. 따라서 확률을 구한다는 건 다시 말해 확률 밀도 함수에서 둘러싸인 넓이를 뜻하는 거니까 2에서부터 5까지 뭐를? gx를. 근데 gx가 뭐래? 마이너스 fx 플러스 k래. 이 친구의 적분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되고 k는 아까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1로 바꿔 적을게. 괜찮죠? 이렇게. 그러면 왜 계산하면 되잖아. 근데 3분의 1은 어차피 2에서 5까지니까 3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1이 되고요. 뭐만 계산해주면 돼? 2에서부터 5까지 fx를 적분한 것만 계산해주면 돼. 요거. 뭘로? 뭘 이용해서? 요거 이용해서. 근데 2에서부터 5까지가 여기가 2고 여기가 5니까 요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될 것이고요. 요 넓이. 요 사각형의 넓이는 바로 구할 수 있겠다. 2랑 4분의 1이니까 요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이 되고요. 요 사다리꼴의 넓이만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네. 요 사다리꼴의 넓이. 괜찮니? 그럼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요 y좌표만 알면 사다리꼴 넓이 구할 수 있잖아. y좌표 어떻게 구하지? 어차피 직선이니까 비율 관계 이용해가지고 닮은 비 이용해서 여기가 2 대 3이래. 그러면 여기는 y 대 4분의 1 이렇게씩 세울 수 있겠죠. 2 대 3은 삼각형의 닮은 비 요 길이 그냥 x라고 할까? x는 문자 너무 많으니까 t라고 하자. t 대 4분의 1 계산하시면 3t는 2분의 1이니까 t는 얼마? 6분의 1 나오네. 요 높이가 6분의 1이에요.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거 계산해보자. 6분의 1 더하기 4분의 1. 12분의 3, 12분의 4? 쏘리. 계산이 안 되냐? 6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12분의 2, 12분의 3이니까 12분의 5, 12분의 5. 길이 1, 나누기 2, 그러면 24분의 5가 되겠네. 그러면 24분의 5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4분의 17. 그러면 1에서 24분의 17을 빼면 되니까 얼마? 24분의 7. P분의 Q에서 P 더하기 Q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4분의 7에서 각각 더해주면 얼마? 31이 나오겠다. 통계 문제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그냥 적용하시면 바로 문제 풀리니까 크게 어려워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확률과 통계 중에서 가장 난이도는 높았지만 그렇게 난이도는 높지 않았던 30번 문제 한번 그대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어서 30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자, 우리 흰 공과 검은 공이 각각 10개 이상 들어있는 바구니와 일단 뭐 10개 이상인데 내가 그냥 10개로 표기할게. 뭐 큰 문제는 없어가지고. 그리고 검은 공 10개 있는 요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로 주머니에 옮긴다는 거야. 어떤 시행을 할 건데, 자, 주사위를 던졌을 거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의 눈이 5 이상이면 흰 공을 여기서 2개를 여기로 옮길 거고, 주사위의 눈이 4 이하이면 검은 공 1개를 여기로 옮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그냥 바로 확률은 나오지. 주사위의 눈이 5 이상이라는 건 6분의 2고 여기서의 확률은 3분의 1이고, 그죠? 요건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1 확률로 흰 공이 2개가 옮겨질 거고 3분의 2 확률로 검은 공이 1개 옮겨질 거야. 근데 시행을 5번 이미 했대요. 시행을 했다는 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5번 했다는 얘기고, 독립시행 문제구나. 그죠? 시행을 5번 했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약속 하나만 하자는 거야. n번째 시행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시행을 다 했는데 그 n번째 시행 중에서 n이 1, 2, 3, 4, 5 다 될 수 있지. n번째 시행, 뭐 세 번째 시행에서 여기에 있는 주머니에 흰 공의 개수를 an 그리고 검은 공의 개수를 bn이라고 하자는 거야. 그 n번째일 때. 그러니까 세 번째 시행일 때 여기 흰 공의 개수는 a3, 검은 공의 개수는 b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약속이야, 요건. 그렇게 하재. 시행 5번은 이미 했어. 완료됐어. 자, A5 더하기 B5는 7 이상이래요. 자, 1대 이미 일어난 사건이야. 이미 일어났어. 이거 뭐야? 조건부 확률이죠. 그치? 조건부 확률. AK랑 BK가 AK랑 BK가 같음을 만족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할 확률을 구하래. 일단 요거는 둘째 치고 요거부터 먼저 구하자. 자, 조건부 확률 B 사건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 얘를 A 사건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질문은 뭐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B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걸 전제하에 A가 일어날 확률, 즉 조건부 확률이고, 조건부 확률은 항상 어떻게 구한다? PB 분의 PA 교 B로 구한다. 괜찮죠? 자, 그러면 PB랑 PA 교비를 구하기 앞서서 우리 PB부터 먼저 구해보자. 쉬운 것부터 먼저 해보자. 자, PB 구해봅시다. 자, PB는 뭐였지? A5랑 B5의 합이 7 이상이어야 된대. 그럼 봐봐. 어쨌든 5번 시행이야. 그러면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요거를 X라고 해보고 요거를 Y라고 해볼게요. 요 사건과 요 사건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검은 공만 다 뽑혔어. 그러니까 Y 사건만 5번 일어났어. 그러면 검은 공 5개야. 7개 이상이 아니죠. 그지? 그러면 검은 공이 만약에 4개 나왔어. 그리고 흰 공 요거는 요 사건은 1번 나왔어. 그러면 요거는 4번이고 요거는 1번이지만 흰 공 2개를 옮기는 거니까 4 더하기 2가 되면서 6이 되죠. 근데 아직 7 이상이 아니니까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되겠네. 뭐? 봐봐. Y가 총 몇 번? 3번. 검은 공이 총 몇 번? 3개가 옮겨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흰 공은 몇 번? X 사건은 5번 시행이니까 2번 해야 되겠죠? 그러면 흰 공은 2번 시행이니까 총 4개가 옮겨질 거고, 그러면 3개에
4개니까 합이 얼마야? 7개네요. 그러니까 7 이상에 해당되는 형태가 되겠다. 그죠? 이해되니? 즉 A 여기가 B5가 3개고 A5는 4개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괜찮니? 좋아요. 그 다음 더 줄여보자. 검은 공을 뽑는 사건을 Y라고 했을 때 그게 2번 일어나고 X 사건이 3번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그러면 검은 공은 총 몇 개? 2개. 흰 공은 총 몇 개? 3번 일어났으니까 흰 공 2개씩 옮기니까 총 6개가 들어가겠네요. 얘는 총 8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7 이상. 맞아요. 더해보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이 되겠지만 요것도 될 것이고 시행 5번 해야 되니까 그럼 요거는 B5는 1, A5는 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검은 공을 뽑는 사건은 아예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흰 공을 뽑는 게 5번이 될 수 있으니까 얘는 흰 공의 개수가 10개가 되겠네. B5는 0, A5는 1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P, B의 확률을 구한다는 것은 요게 지금 다 A5 더하기 B5가 7 이상인 거잖아. 그러면 이 사건들의 확률들을 다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봐봐. 독립시행이야. 일단 지울게. 어차피 다 7 이상인 건 확인했으니까. A5 더하기 B5는 다 7 이상인 거야. 그러면 요거의 확률을 계산을 하려 했더니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요거를 기준으로 보자. 검은 공 뽑는 기준으로 5번의 시행 중에서 3번의 시행을 할 거래. 근데 얘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2였잖아. 그럼 3분의 2가 총 몇 번? 그렇지, 3번. 그러면 이 친구는 2번 일어나는 거니까 3분의 1이 일어날 확률이 2번. 3분의 1의 제곱. 이게 독립시행이죠. 이해돼? 그럼 얘도 구할 수 있고 얘도 구할 수도 있고 얘도 구할 수도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독립시행을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근데 계산하기 좀 귀찮잖아. 그치? 좀 귀찮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4개를 다 합해서 구하는 것보다 그냥 여사건을 구하자. 전체에서 요게 4번, 1번, 요게 5번, 요게 0번 뽑히는 경우가 있겠지. 그죠? 그러면 그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Y가 4번 뽑히는 경우랑 Y가 5번 뽑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똑같이 어차피 독립시행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얘 바로 계산해 보시면 똑같은 거니까. 5개 중에서 4개가 돼야 되고 3분의 2는 총 몇 개? 4개. 그러면 3분의 1은 몇 개? 1개. 그죠? 그 다음 요거 Y 사건이 5번 일어나는 거 OC5에 3분의 2가 5번. 그럼 3분의 1은 0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걸 다 더하는 것보다 요걸 계산하는 게 차라리 조금 더 쉽겠다.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 보시면 어차피 다 분모는 3의 5제곱이니까 243, 16, 5, 80, 32, 마이너스 110이야. 243분의 243 빼기 112가 얼마지? 131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린 뭘 구한 거다? PB, B의 확률, B 사건의 확률을 구한 거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만 해주면 되겠어? 요거 구했으니까 A 교 B의 사건만 구해주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30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은 요게 좀 힘들었을 거야. 자, 상황 잘 봐. 여러분들 AK랑 BK가 같을 자연수 K가 존재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런데 이미 시행은 5번 다 했어. 5번 다 했어. 그러면 봐봐. 요 경우 중에서 일어나는 게 요거밖에 없다 했었잖아. 아까 전에. 전제, B 사건이 일어난 전제가 요거밖에 없잖아. 그 중에서 AK랑 BK가 같을 상황이 있나? 살펴볼까?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검은 공을 한 번도 뽑지 않았어요. 그치? 검은 공을 한 번도 안 뽑았어. 근데 흰 공이랑 어떻게 개수가 같아지겠니?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절대로 요 A 사건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흰 공을 만약에 뽑는다면 얘는 2개씩 뽑으니까 짝수개만큼 뽑히겠지. 2개, 4개,
6개, 8개 이런 식으로 뽑히잖아. 근데 검은 공은 아무리 뽑혀봐도 한 개밖에 안 뽑혔어. 그러면 검은 공의 개수랑 흰 공의 개수가 같아질, AK랑 BK가 같아질 경우가 있니? 없죠. 요 경우도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랑 두 번째 경우를 살펴볼 건데 잘 봐. B5가 2잖아. 그러니까 검은 공은 여기서 2개를 뽑을 거야. 그치? 그러면 흰 공도 2개를 뽑는 경우가 있겠지. 그 경우를 우리가 따지면 되겠다. 봐봐. 여기서 AK랑 BK가 같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검은 공은 2개 뽑고, 그치? 이렇게 할게. Y 사건이 2번 일어나고 X 사건이 한 번 일어나면 흰 공이 2개 뽑히는 거니까 흰 공 2개, 검은 공 2개가 되는 거 맞아? 그리고 흰 공은 이제 흰 공 뽑는 X 사건은 2개 더 일어나야 되니까 이렇게 5번의 시행이 다 일어나야 돼요. 5번 시행은 이미 다 완료된 상황이야.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지. 어떻게? 검은 공 2개, 흰 공 2개. 언제? A3이랑 B3이 같아지네요. 근데 검은 공 2개, 흰 공 뽑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X의 위치가 앞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래도 상관없잖아. 그럼 이 경우에 확률 값을 계산해 주면 되겠네.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의 위치는 바뀔 수 있어요. 3C 1. 그 다음 Y는 몇 번 나와? 2번 나와. 3분의 2의 제곱. 독립시행이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또 독립시행 할 때 꼭 요거를 5C 몇으로 맞출 필요는 없다고 했어. 그치? 개수야, 경우의 수. 앞에 거는. X는 총 몇 번? 3번. 3분의 1의 세제곱. 요렇게 되겠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사건도 한번 살펴봅시다. 요 경우에도 과연 AK랑 BK랑 같아지는 경우가 있을까? 있지요. 있지요. 요거 일단 지울게. 있지. Y 사건이 2번 일어나고 여기서도 X 사건이 한 번 일어나면 되잖아. 그러면 검은 공 2개, 흰 공 2개. 그 다음 흰 공 한 번, X 사건 하나 남았고 Y 사건 하나 남았으니까 X, Y 이렇게 하면 5번 시행 다 완료됐죠? 오케이? 자, 그럼 얘도 똑같이 계산을 해 볼 건데 봐봐. 여기서 X, Y, Y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지. 그렇지? X가 먼저 나와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얘도 A3이랑 B3이랑 같아요. 그런 K가 존재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X, Y, Y 순서 바꾸는 거 3C1. 그죠? 그 다음 X, Y 순서 바꿀 수 있죠. 요 뒤에도. 어차피 5번 시행은 다 완료된 거예요. 여러분들 요 3개만 구하면 안 돼. 5개의 시행이 다 완료된 상황이야.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러면 요 뒤에도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그 다음 Y가 총 몇 개? 3개. X가 몇 개? 2개.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A 교 B의 확률을 구해봤더니 전체 경우는 아까 얼마였어? 전체 경우는 필요 없지. 요것만 바로 계산해주면 되니까 요 경우밖에 없으니까 3이 5개 나오니까 243분의 계산해 봅시다. 8, 3, 24, 48 3, 4, 12 243분의 60이 되겠네. 따라서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 계산해 보시면 243분의 아까 PB가 얼마였어? 131 분의 243분의 6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131분의 60이 나오고 그러면 그 둘을 더하면 얼마? 191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확률과 통계 마지막 문제까지 해보게 되는데 확률과 통계의 마지막 30번 문제는 조건부 확률과 독립시행이 섞여서 나오는 문제지.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해봤을 거야. 독립시행 문제에서도 조건부 확률이랑 섞어서 낸 문제들 많이 풀어봤을 거고 이왕 우리가 해봤던 것들 다 여기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물론 조금 헷갈렸던 건 있어. 어떤 거? AK는 BK를 만족하는 그 자연수 K가 존재하는 거. 그거는 단순하게 요 사건이 아니라 요 사건 중에서도 요런 형태, 요 사건 중에서도 요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
많이 안 다뤄봤으면 좀 어려웠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거는 조건부 확률의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 문제 상황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선생님의 마지막 결론. 확률과 통계도 결국은 30번까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 그나마 좋은 문제는 30번이었다 라는 거.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원 수투에 이어서 확률과 통계까지 다 마무리 지었고 여러분들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들을 그냥 문제풀이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고생하셨어요.